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이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관련해 오늘 오후 2시 긴급 브리핑을 엽니다. 우리 정부의 결정과 관련한 한미 두 나라 간 협의 내용 등을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 국방부가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실망스럽다며 한일 간 대화를 계속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일본은 우리 정부의 정확한 의도를 분석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은 한일 관계가 결정적인 대립 상태로 접어들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국민청문회를 열어야 한다며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한국당은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열어 의혹을 규명하자고 맞섰습니다. 고려대와 서울대에서는 오늘 저녁 조 후보자 딸의 부정 입학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조국 후보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가 많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가 성사되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딸의 입시 의혹에 대해서는 가짜뉴스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9%가량 늘어난 513조 원 수준으로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대외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어 확장적 재정 편성이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3일 금요일 뉴스앤이슈 박광렬 앵커 하루 휴가로 오늘은 2시간 반 동안 저와 함께 하시겠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정부가 어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뒤 미국 정부가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했다는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청와대가 미국 측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다고 밝힌 것과는 사뭇 다른 반응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가 오늘 오후에 추가 브리핑을 열 예정입니다. 청와대로 가보겠습니다. 임성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예. 자,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전격적으로 결정을 했는데요. 오늘 청와대가 오후에 추가로 브리핑을 한다고요? 네, 청와대는 김현정 국가안보실 2차장이 오늘 오후 2시에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추가 브리핑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정 차장은 어제 청와대가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기 전에 현재 방한 중이었던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를 만나 지소미아 관련 논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김 차장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기까지의 논의 과정과 또 미국 측과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오후 추가 브리핑에서 상세하게 설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면서 한일 관계는 물론 한미 관계와 한미일 협력에 미칠 영향을 신중히 검토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미국과는 거의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우리의 외교적 노력에 일본의 반응이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미국도 우리 결정을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 미국 정부 쪽에서 나오는 반응은 청와대 설명하고는 좀 달랐죠? 네, 밤사이에 미국 정부 측 반응이 잇따라 나왔는데 우리 정부의 결정에 직접적으로 불만과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우선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잇따라 논평을 내고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강한 우려와 실망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실망했다면서 한일 양국이 관여와 대화를 계속하기를 촉구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최근 일본의 무역 보복으로 인한 한일 갈등에도 지소미아는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최근 방한한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등도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가 한미일 삼각안보협력에 상당한 기여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하면서 미국과의 입장 차이도 드러난 모습인데요. 오후에 김현종 2차장이 설명할 구체적인 한미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임성호입니다. 네, 미국 언론의 반응도 미국 정부 입장과 좀 비슷합니다. 한일 간 관계 악화로 동맹 네트워크 균열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두 나라와 미국 간의 삼각 안보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에 미국 내 우려가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보도에 박상남 기자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 주변 동맹국 간 정보 공유를 중시하는 미국 내에서 우려에 부딪힐 것이 분명하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중국에서 한일 외무장관 회동이 진전 없이 끝난 지 하루 만에 나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지소미아가 북한 미사일 활동에 대한 감시 목적으로 미국 주도로 맺어진 협정이라고 소개하고 한국의 결정은
한일 간의 극적인 긴장 고조와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이 얼마나 줄어드는지를 보여주는 최신 증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한국에 협정을 탈퇴하지 말 것을 촉구했지만 한국의 발표는 많은 참관자를 놀라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도 북한에 대한 민감한 정보와 중국, 러시아 등 영내 강대국들에 대한 정보 전달을 위한 직통 채널이라며 이번 결정으로 미국의 동맹 네트워크가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통상 조치와 역사 문제를 둘러싼 불화가 안보 협력 분야로 확대됐다고 전했고 AP통신은 두 나라와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CNN도 양국 사이에 고조되는 긴장은 전 세계의 우려를 촉발시켰다면서 이는 20세기 초 한반도에 대한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박상남입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방한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비건 대표는 출국길 인천공항에서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일본 도쿄를 거쳐 지난 20일 우리나라를 찾은 비건 대표는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과 김현철 통일부 장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 등과 만나 북미 실무협상 재개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비건 대표의 방안은 한미 연합훈련 종료와 시점을 같이 해서 이번 방한 기간 북측과 접촉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회동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례적으로 밤늦은 시간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불러서 항의했지만 아베 총리는 아직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황보현 특파원. 네, 도쿄입니다. 네, 고노다로 외무상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네, 고노다로 일본 외무상은 어젯밤 9시 반쯤 남간표 주일 대사를 일본 외무성으로 불렀습니다. 이렇게 밤에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서 항의한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만큼 일본 정부의 반발이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해 보입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에 대해서 강하게 항의했고 이에 대해 남 대사는 본국에 잘 전달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고노 외무상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발표는 지역의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오판한 대응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 문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일본의 수출 규제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면서 한국 정부에 단호히 항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는 않고 있습니다. 어제 퇴근길에 기자들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 아무 대답도 없이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를 떴습니다. 오늘 오전 중에 입장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지소미아 문제와 관련된 일본 강요들은 오전에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방해상은 1시간 전쯤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가 그간 한일 양국의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고 먼저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최근 여러 차례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엄중한 상황에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것은 지역 안전보장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실망을 금치 못한다,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연대해야 할 문제는 이번 결정 후에도 한일, 한미일 사이에 적절한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 측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출 규제 즉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주도하고 있는 세코 히로시기 경제산업상도 한마디 했습니다. 고노 외무상과 마찬가지로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면서 수출 규제는 적절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소미아 종료 결정과 상관없이 수출 관리 강화는 지금까지 해온 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조치가 오는 28일부터 예정대로 시행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일본 언론은 이번 결정의 이유를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우선 요미우리 신문은 한국 정부가 최근 유화적 태도를 보여줬지만 일본이 이런 태도에 대해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서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국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한국 정부가 국면 전환을 꾀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내놨습니다. 즉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싸고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는 점과 내년도 총선거를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 정부의 잇따른 경제보복 조치로 한국 내에서 대일 감정이 악화됐고
이에 따라서 지소미아 종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진 게 주요한 배경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산케이신문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를 강하게 비난하면서 결국 북한과 러시아, 중국만 이롭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YTN 황보현입니다. 네,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은 상반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당연한 결정을 했다는 입장인데요. 야당은 백해무익한 결정이라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논란을 덮으려는 것 아니냐. 자, 이런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국회 연결하겠습니다. 김영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정치권 반응 오늘 아침 나온 발언들 중심으로 정리를 해주시죠. 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의 도발로 깨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 했다면서 정부 결정을 뒷받침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특히 지소미아 종료로 갑작스럽게 안보에 불안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연계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전술적으로만 생각하지 말라고 일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정반대입니다. 한국당은 청와대 결정에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만세를 부르고 중국과 러시아는 축배를 들 거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특히 백해무익한 자해 행위를 했다면서 조국 후보자를 지키기 위한 것 아니냐고 더 밀어붙였습니다. 바른미래당도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한미동맹의 균열이 현실화됐다면서 금이 간 한미 관계로 북미 대화와 경제 한일전이 제대로 되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는데요.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 아직도 확정이 안 됐는데 인사청문회를 사흘 동안 하자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자격도 없다면서 강경 모드였던 자유한국당이 사흘 동안의 청문회를 제안했습니다. 3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열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른 제안인데요.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너무 많은 만큼 하루로는 모자란다면서 민주당의 청문회 보채기가 진정성이 있다면 사흘 청문회 제안을 받아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총리 청문회도 이틀이라면서 매사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하는 건 버려야 한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장관 청문회를 사흘 하면 총리급 이상이라는 거 아니냐며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아침 인사청문회 사무실 출근길에서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이 많다며 여당이 제안한 국민청문회가 열리면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서 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후보자는 매일매일 자신의 주변과 과거를 고통스럽게 돌아보고 있어 많이 힘들다며 확인되지 않은 의혹 제기나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가 많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안한 이른바 국회 밖 국민청문회가 열리면 모든 것에 답하겠다면서도 사흘 동안 청문회를 열자는 자유한국당의 제안에 대해서는 정당에서 알아서 협의할 사항 같다는 답을 내놨습니다. 또 딸의 입시 의혹과 웅동학원 거짓 해명 의혹 관련 질문에는 확인해 보겠다거나 가짜뉴스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답했고 대통령 지지율 하락 등을 두고 책임지고 자진해서 사퇴할 생각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네, 고려대 학생들이 오늘 오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부정입학 의혹 규명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오늘 오후 6시 고려대 중앙광장에서 예정된 집회에서는 조 후보자 딸의 입학 과정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조 후보자의 모교인 서울대 학생들도 조국 교수 스탑 서울대인 촛불 집회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서 오늘 저녁 8시 반쯤 집회를 열고 조 후보자의 사퇴와 교수직 사퇴를 동시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다음 주 29일에 내려집니다. 재판이 시작된 지 2년여 만에 대법원이 특별선고기일을 지정하면서 이 국정농단 사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주목됩니다. 조성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가운데 이른바 삼성 뇌물 사건 최종 결론을 다음 주 내리기로 했습니다. 오는 29일로 특별 선고기일을 지정한 겁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년 4개월 만입니다. 비선 실세 최순실 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도 함께 선고됩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 측에서 최 씨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 원, 최 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석방됐습니다. 이 부회장 측이 최 씨 모녀에게 지원했다는 말 3마리 값 36억 원이 뇌물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박 전 대통령 2심에선 뇌물로 봤지만 이 부회장 재판부는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러자 대법원은 지난 2월부터 두 사건을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심리하는 전원 합의체로 넘겼습니다. 6차례 심리 끝에 지난 6월 20일 합의를 마쳤는데도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아 이번 달을 넘길 거란 관측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합의체의 결론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가운데 한 명은 파기환송돼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될 전망입니다. 대법원은 박 전 대통령 1, 2심이 모두 생방송된 만큼 오는 29일 선고도 생중계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YTN 조성호입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은 미국이 대결적 자세를 버리지 않고 제재로 자신들과 맞서려고 한다면 오산이라고 밝혔습니다. 리 외무상은 오늘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발표한 담화에서 북한은 대화에도 대결에도 다 준비돼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리 외무상은 어제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제재를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데 대해서 망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어 북미 대화가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미국 협상팀을 지휘하는 폼페이오 장관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무심히 스칠 일이 아니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고 장자연 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강한 의심이 들긴 하지만 목격자 윤지호 씨 진술만으로는 혐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강희경 기자입니다. 전직 조선일보 기자 조모 씨가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법원에 들어섭니다. 지난 2008년 고 장자연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에 대해 1심 판단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장 씨의 죽음 이후 10년이 지난 뒤 성범죄 혐의로 처음 이뤄진 기소였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결국 무죄였습니다. 재판부는 조 씨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진술을 한 정황 등을 보면 공소 사실과 같은 행동을 했을 거란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당시 추행 행위를 봤다는 유일한 증인 배우 윤지호 씨 진술의 신빙성이었습니다. 윤 씨는 2009년 수사 당시 장자연 씨를 추행한 사람이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당시 30대였던 조 씨를 지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씨가 가해자를 정확하게 특정하지 못하더라도 가장 젊고 키 큰 사람 정도로 지목할 수는 있었을 거라며 50대 신문사 사장이라고 진술한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장 씨 소속사 대표가 장 씨와 연인인 것처럼 꾸미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실제 추행이 일어났다면 조 씨가 얻어맞았거나 최소한 강하게 항의를 받았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09년 당시 검찰이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당시 판단 근거와 거의 흡사한 결론입니다. 그동안 법정 밖에서 입을 굳게 다물어 왔던 조 씨는 무죄 선고 직후 재판부에 감사의 소감을 남겼습니다. 법원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무죄 선고로 장 씨가 숨진 이후 성폭력 혐의로 처벌을 받은 사람은 아직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성단체들은 숨진 장 씨의 성폭력 피해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강희경입니다. 하위 계층의 소득은 그대로인데 상위 계층의 소득은 다시 증가세로 바뀌면서 올해 2분기 소득 격차가 사상 최대로 벌어졌습니다. 저소득층이 일해서 버는 소득은 계속 줄고 자영업자가 하위 계층으로 떨어지는 현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월급처럼 일해서 버는 근로소득은 한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이런 근로소득이 소득 하위 20% 가구는 무려 6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나마 각종 정부 보조금이 포함되는 이전 소득이 증가한 덕분에 최종적으로는 1년 전과 비슷한 소득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반면 상위 계층은 모두 소득이 증가하면서 가구원 한 명이 실질적으로 버는 소득을 따졌을 때 상위 20%가 하위 20%보다 5.3배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2분기 기준으로 가장 큰 격차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지금 이제 그 1분위 가구의 소득이 이제 뚜렷하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다만 정부 보조금의 영향이 있기 전에 이른바 시장 소득으로 따진 소득 격차가 9.07배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의 소득 재분배가 그나마 격차를 줄인 측면이 있습니다. 이와 함께 근로소득이 줄어든 하위 20% 가구에서 자영업과 관련 있는 사업소득은 오히려 증가해 상위 계층에 있던 자영업자가 소득이 줄어 하위 계층으로 밀려 내려왔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한일 갈등 같은 대외 여건 악화가 계속되는 만큼 하반기에도 근로소득 상승과 소득 격차 개선을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정부는 다음 달 근로장려 세제가 확대되고 추경 예산이 투입되면 소득 격차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지난달 서울의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지인들이 구입한 서울 아파트도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 자료를 보면 지난달 서울의 주택 매매량은 12,256건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 지방, 경기 지역 거주자의 매입 건수는 2,833건으로 역시 지난해 10월 이후 가장 많았습니다. 이 통계는 거래 신고일 기준 집계로 주택 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인 것을 고려하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가장 많은 거래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계도 기간을 거쳐서 오늘부터 전면 시행됐습니다. 달걀에 모두 10자리 숫자가 표시되는데요. 이를 보면 닭 사육 환경 정보도 알 수 있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 시내 대형 마트에 달걀 판매됩니다. 달걀 외부에 산란일자가 포함된 10자리 정보가 표기돼 있습니다. 지난 2월 23일 시행한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6개월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전면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형 마트들은 이미 일찌감치 표시제에 동참해 문제는 없는지 체크했습니다. 난각에 사용되는 잉크 자체가 수용성이다 보니까 번지는 경우가 발생을 하는데 진열 시점에서 전수 검수를 하고요. 번진 게 발견이 되면 따로 뺀 다음에 이제 교체 처리를 하죠. 이달 초 식약처 조사를 보면 전국 마트 기준으로 90%가 산란일자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그 대형마트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0% 다 표시를 하고 있었고 중소형 마트 경우에는 약 71% 정도를 표시하고 있어서 평균적으로는 약 90% 정도 이렇게 표시율을 보였습니다. 달걀 껍데기에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포함해 생산자 고유번호 5자리, 사육 환경번호 1자리 순서로 모두 10자리가 표시됩니다. 사육 환경번호는 방목장에서 키우는 방사가 1번, 닭장과 축사를 자유롭게 다니는 평사가 2번, 개선 닭장과 기존 닭장이 각각 3번과 4번입니다. 계란도 식품이니까 유통기한이 지나면 못 먹는 거고 더 신선도가 가장 중요한 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날짜가 꼭 있는 걸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러나 산란일자가 좀 지났더라도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달걀 유통기한이 상온에서 보관하면 30일, 냉장 보관하면 40일에서 45일 정도로 길기 때문입니다. 만일 영업자가 산란일자를 제대로 표기하지 않으면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등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실망스럽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미국이 내놓은 반응입니다. 자, 한일 관계를 넘어서 한미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해법은 없는 건지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당초 어제 오전만 해도 조건부로 연장하지 않을까 이런 전망이 우세했었는데 지금 결국 종료를 결정을 했습니다. 청와대에서 고민이 많았겠습니다만은. 결정적인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사실상 청와대에서 이런 건에 대해서 이렇게 몇 시간에 걸쳐 가지고 회의를 해서 결정하는 것은 참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영 안보실장이 주관에 대해서 소위 말하는 이제 안보 NSC 회의를 하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이제 대통령께 보고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이낙연 국무총리하고 예. 같이 다시 1시간을 이제 토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NSC에 그 이제 참여하는 인원들이 당연히 뭐 그 정용 안보실장을 포함해서 국방, 외교, 국정원장, 통일, 그다음에 이제 국무총리, 비서실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참여를 해요. 네. 근데 모두가 이제 다 같은 안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아마 말씀들을 하셨을 거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상태에서 더 이상 뭐 하면은 안 된다. 그래서 예.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된 것이 종료하는 것으로 아마 결정이 된 것 예. 같습니다. 최고에 이렇게 이제 종료를 하게 된 배경을 굳이 얘기한다면 사실은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6월 말에 있었던 G20 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 하자고 그랬는데 일본이 거부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뿐만 아니고 특사를 2번이나 보냈는데도 이게 뭐 이것도 제대로 또 안 됐단 말이죠. 경축사 메시지도 굉장히 완화적으로 냈습니다. 맞습니다. 경축사 예. 메시지에도 사실상 뭐 일본 직영공 문제라든지 위안부 문제에 예.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화로 이 문제를 풀어나갔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그 일본의 반응도 없었단 말이죠. 예. 게다가 이제 미국이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현상 유지를 하자라고 하는 거죠. 한국은 대법원 판결에 의한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그 강제 집행이라고 할까요? 네. 미쓰비시에 대한 강제 집행을 뭐 일단 중단하고 예. 그리고 이제 대신에 일본은 그에 상응해서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리스트에서 제외하는 것을 일단 중지하는. 그래서 쌍중단을 하면 그게 뭐 3달이든 6달이든 그것이 중단된 상태에서 조금 이렇게 양쪽에서 의견을 계속 교환해 보면 예. 어떤 해법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미국이 내놓은 중재안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미국이 거절했고 그러니까요. 가장 결정적인 것은요. 엊그제 있었던 한일 그 외교부 장관 회의였다라고 베이징 봅니다. 35분 담화. 그렇죠. 예. 그래서 강경화 장관은 이걸 통해 가지고 사실상 뭐 예를 들면 28일 날 이제 이 예. 화이트 국가에서 제의하는 거 시행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그래서 만일에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예. 당연히 지소미아 연장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전혀 여기서 긍정적인 답변을 못 들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NSC에 이제 보고를 하니까 NSC 회의를 하는 과정 속에서 이 상태에서 도대체 실리와 명분을 따졌을 때 어떤 것이 우리 국가에 대한 예. 이익이 될 수 있겠는가. 거기에 대한 감론을박이 사실상 예. 대통령 모시고 뭐 거의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3시간 가까이 NSC 회의가 진행이 예. 됐다라고 보고요. 그 토의 결과로 이제 결론이 내려진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결정을 했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면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광복사 경축사가 이랬는데 일본이 그 이후에도 지금 꼼짝 안 하지 않는 이런 어떤 기류를 청와대가 반영하지 않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해주셨는데 네. 그런데 이제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현실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좀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일단 한국과 일본 사이의 군사정보보호협정, 이 정보들을 교환하는 건데 득실을 따져봤을 때 이거는 일단 어떻습니까? 예, 득실을 따져보면 뭐 정보라고 하는 건 예.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많을수록 좋은. 네, 예. 우리 뭐 앵커께서도 진행은 하시지만 사실상 어떤 사실에 대해서 뭐 계속해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사실과 가깝게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정보가 편향이 되거나 정보 이제 수단들이 한계가 있으면 아무래도 사실을 이제 사실대로 파악하기가 곤란하겠죠. 특히 이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계속해서 이렇게 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획득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일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좋은 정보 자산들이 많이 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인공위성도 있고 그다음에 레이더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일본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초계기, 예. 특히 이제 대잠 초계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우수한데요. 이런 것들로 이제 정보를 받아가지고 정보를 보완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산출하는 거거든요. 그 정보가 정확해야 여기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일부 예. 뭐 손실이 있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 시합을 할 때 심판의 예. 눈으로 보지 못한 것을 VR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완해 주잖아요. 그런 예. 것처럼 일부 손실은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미 정보 자산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네. 또 일본에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혀 예. 못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은 이제 2014년도에 티사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일본에 줄 수 있는 또 다른 통로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김효시 교수님 얘기하는 동안에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아베 총리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강요회의 끝나고 나온 발언인데 한국이 국가와 국가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시행한 일본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었었는데 뭐 안보상 문제도 들었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발언을 보면 결국 그 지난해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만 이게 직접적인 이유였다 이게 증명하는 얘기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저기 아베 총리는 이제 일관되게 저 얘기만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산업상 같은 경우에는 전혀 딴 얘기를 하고 있죠. 한국이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못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수출에 대한 통제라고 화이트 리스트에서 제외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정말 아베 총리는 솔직하게 얘기했다라고 봐야죠. 이것은 한국이 전략 물자에 대한 통제를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징용공 문제의 판결에 대한 거기에 대한 보복 조치로 자기가 저걸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입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안보상 문제가 있어서 믿을 수 없는 나라라 수출 규제한다. 뭐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제 일본이 불만을 갖고 있는 것은 바로 저 부분. 그 한일 청구권 협정까지 거슬러 올라갔을 때 약속을 지켜라 이 얘기를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한일 관계 얘기 잠시 뒤에 또 짚어보기로 하고요. 지금 조금 전에 이제 지소미아 파기 영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있었는데 이 지소미아 협정이 한미 간의 어떤 정보 교환이라던가 아니면 미일 정보 교환사의 어떤 고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여기에 대해서 연장하라는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냈었고 우리는 결국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게 됐는데 미국의 반응이 오늘 아침에 나온 반응이 예상보다 좀 수위가 높은 것 같아요. 네, 조금 수위가 높죠. 왜 그러냐면은 이제 미국은 에스퍼 국방부 장관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이제 해리 해리스 대사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엊그제 왔던 비건 오늘 이제 출국했습니다만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지소미아는 좀 연장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한국 입장에서는 저기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는 것을 이제 확실히 인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소미아 연장을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중단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반응들이 국무부 반응하고 국방부 반응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국방부 발언 수위가 좀 높은 것 같은데요. 그럼요. 국무부는 조금 외교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국방부는 뭐 강한 우려와 실망을 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뭐 오후 2시에 우리 제2차장이 다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이 전말을 이제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때 소상이 나오겠습니다만은 혹시 우리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거나 또는 불안해하실까 봐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아침에 우리 국방부 장관하고 에스프 국방부 장관하고 전화를 통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한미 동맹은 이상 없이 잘 앞으로도 유지되고 또 갈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일단 전화 통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하고 사전 조율이 어느 정도 됐느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미국이 지소미아 연장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당장 이 한국의 설명이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이 나왔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나중에 2시에 정확하게 뭐 얘기가 될 텐데요. 지금은 이제 이태호라고 하는 우리 외교부의 제2차관이 미국에 가 있거든요. 미국에 가 있어서 어제만 하더라도 아마 스티렐 그 미국의 동아태 차관보 국무부 그 사람도 만나고 다시 오후에는 크라크 경제차관도 만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일부터죠. 내일부터 프랑스에서 G7 회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의 왜 이것을 파기할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의 G7 국가들 모여가지고 우리한테 이제 나쁘게 그게 평가가 되면 안 되니까 우리의 입장을 이제 사실상 설명하러 미국에 갔다라고 봐야죠. 사실상 뭐 미국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가고 김현종 차장도 뭐 캐나다를 가고 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것뿐만 아니고 이걸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은 반드시 뭐 주한미 대사관을 통해서 이걸 전달해야 될 이유는 없잖아요. 이 사람을 통해서도 전달할 수 있고 또 주미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전달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저는 이렇다라고 봐요.
지소미아의 이 소위 말해서 연장 여부 문제가 나오고 그리고 이제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이 문제가 나왔을 때 이미 미국은 이 부분에서 일정 부분 알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뭐 스탠드 스틸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제안도 하고 했는데 이게 제대로 안 되면 한국이 어떻게 나올 거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는 아마 오후 2시 아까 말씀하신 그렇죠. 대로 김현종 2차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전후 사정이 어떻게 됐는지 조금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하나 또 걱정되는 부분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디로 튈지 몰라서요. 방위비 청구서를 이렇게 들이밀 카드를 많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들이밀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볼 때는 지소미아를 우리가 이제 보류 이제 중단한 거죠. 예, 종료를 했죠. 죄송합니다. 종료를 했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사실상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지소미아를 이렇게 종료한 것 자체는 미국으로서 봐서는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서 한국에 압박을 가할 수 있는 협상칩을 하나 더 얻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9월 달부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텐데 작년에만 해도 이것이 결국은 11번 만에 결정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일각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올해 방위비 분담금보다 6배나 더 많은 그런 방위비 분담금을 뭐 우리가 체결해 줄 리도 없는 거고 그 합의해 줄 리도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입장에서 보면 분명히 조금의 그 어떤 칩은 가지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뭐 중거리 미사일이라든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뭐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카드가 많아서 어떻게 나올지 이 부분이 굉장히 이제 궁금한 대목이 또 될 수도 있는데요. 당장 이제 다시 일본과의 관계로 돌아가서 이것을 이제 풀 수 있는 시점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면 당장 28일이 수출 규제 화이트리스트 배제 이 시행을 또 하는 날이지 않습니까? 네. 이때 지금 세계 품목을 더 확장을 할지 아닐지 일본 정부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지금 뭐 어떻게 보면 지소미아 종료하는 이것이 이제 아주 이제 크게 하나의 고비가 될 수 있을 텐데요. 이 고비가 내일 모레 만에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28일 날 이 시행은 계획대로 간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일본이 검수 조치를 할 거냐 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본에 달려 있긴 할 텐데 그래도 이제 정밀 기계 문제라든지 그렇지 않으면은 뭐 수소차에 관계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두세 개 품목을 더 뭐 할 수 있거든요. 일본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것도 계속해서 수도꼭지를 털었다 열었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걸 가지고 조정하겠다라고 하는데 정말 비열한 짓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가 28일 날 되고 나면 한국 입장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지금 이 문제가 나오자마자 28일 날 시행한다라고 발표하자마자 한국 정부에서는 독도 수호 훈련 하겠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수호 훈련. 게다가 이제 지금 일본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것이 후쿠시마에서 생산되는 그 품목들, 가공품들 여기에 대해서 훨씬 더 이제 강하게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이 내년에 이제 도쿄에서 일본에서 개최되는 소위 말하는 하계 올림픽이 계획이 돼 있는데 그게 지금 독도가 표시가 돼 있단 말이죠. 우리는 동계 올림픽을 할 때 평창에서 한반도 기를 들고 나갈 때 결국 이제 일본의 요구도 있었고 또 세계 올림픽 그 기구에서도 얘기를 있어서 그 부분을 뺐단 말이죠. 그러는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할 거고 세계 올림픽 기구에도 얘기를 해서 이 부분을 빼는 문제가 또 있을 거고 더더군다나 더 큰 것은 지금 후쿠시마에서 나온 정말 엄청난 오염이 된 그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그럴 것 같다. 이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전 세계하고 같이 이제 IAEA를 포함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게 될 텐데, 그러니까 일본의 대응은 높아가고 한국의 대응은 또 높아가잖아요. 이런 계속해서 에스컬레이트되는 에스컬레이트가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일 간에 그 정부 수반들끼리 만날 기회는 계속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유엔 총회도 있고 또 10월 달에 일왕 즉위식도 있고 11월 달 되면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담도 있고 12월 달 되면은 한중일 정상회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 서로가 양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만나봐도 아무것도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미국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이렇게 봅니다. 어쨌든 오는 28일에 일본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이게 이제 확전 여부 1차 고비가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일본이 조금 더 나간다 그러면 우리는 독도 수호 훈련이라던가 여러 가지 뭐 방사능 문제
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 확전될 가능성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를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이 또 얘기를 한 발언인데요. 어제 폼페이오 장관이 이제 제재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 폼페이오가 캐캐묵은 제재 타령을 또 하고 있다. 조미 협상 회방꾼이 분명하다. 미국이 제재로 맞서면 오산이다. 제재로 맞선다면 오산이고 우리는 대화도 대결도 다 준비돼 있다. 이 마지막 말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해석됩니까? 마지막으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에 대해서 이제 북한의 신뢰도는 뭐 거의 빵점입니다. 굉장히 이 사람이 네. 그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이 너무 이제 북한을 몰아붙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히려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을 바꾸달라고 얘기할 정도거든요. 그렇죠.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 입장에서는 이제 질문을 받으니까 북한에 이 비핵화를 안 하면은 아마 경험해보지 못한 제재를 하게 될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여기에 대한 이제 북한의 대답이 없을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용호 외무상이 만일 니들 계속해서 대결로 나가면 난 대결로 나가고 대화로 나가면 대화로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상 북한이 이 미사일을 쏘면서 계속 한국에 대해서 비난을 하다가 비난의 방향이 이제 미국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북미 소위 말해서 실무자 회담이 가까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오히려 거고, 가까워졌다. 그리고 이걸 통해 가지고 자신들이 이 회담을 통해서 우선권을 잡겠다 이런 것들이 강하게 표현된 그런 발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소미아 파기 영향 지금 전문가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만. 정치권 입장은 지금 정당 따라 확연히 입장이 갈립니다. 민주당, 정의당, 평화당은 찬성,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경솔했다 이런 입장인데요. 특히 한국당에서는 조국을 위해서 조국을 버렸다 이런 조국 물타기론까지 내놨습니다. 최근에 조국 후보자 의혹 그리고 한일 관계 정부 대응이 대통령 지지율에는 또 얼마나 영향을 미쳤을지 이 이야기까지 잠시 뒤 평론가 두 분과 분석해 보겠습니다.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